그리고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 정진석 실장이 언론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네. 이걸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게 분초를 다투는 문제도 아닌데 이런 걸 내더라도 주로 낮 시간 업무 시간에 내는데 갑자기 새벽 시간에 이걸 내 가지고 대통령 측과 뭔가 얘기가 돼서 대통령 측에서 직접 내기가 뭐하니까 비서실장의 이름을 빌려서 뭔가 의사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핵심은 뭐냐면은 대통령 남미의 깽단 두목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방어권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걸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불구속 임의 수사. 네. 불구속 임의 수사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공수처에 세 차례 출석 거부했다 해서 이제 체포영장 1차 실패하고 2차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하던가 무슨 창성동 안가에서 한다든가 또는 한남동 관저를 직접 와서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나름대로 솔루션이라고 내놓은 거죠. 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 요새 윤 대통령과 그래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윤곽근 석동현 이런 변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랑 상의한 적 없다. 네. 우리랑 상의한 적 없다. 입장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예. 자, 오늘 그래서 이 정진석 실장의 이 입장문 중에서 제가 눈에 딱 띄는 거는 고성낙일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입니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아마 이제 정진석 실장은 지금은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네. 또 대통령을 보좌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고 지금 법적인 스테이터스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최상목 대행을 위해서 일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들 이게 성명서 잘 보시면 주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그 정진석 실장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이라는 이 입장을 냈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자, 우선 이 입장은 지금 정진석 실장 혼자만의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어떤 이 합의된 입장 아닌가? 즉 대통령실이라 하면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정책실장이 있고 네. 또 수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석들이 어떤 합의한 입장인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게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으로 낸 걸로 보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당연히 이거는 윤 대통령이 입장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가 이 불법적인 영장이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구속을 해라. 사전 구속에 이제 발부를 해라. 네. 기소를 해라. 네. 그리고 공수처 나가자 수사 안 받겠다. 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그런데 해왔죠.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인정을 하고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기존의 입장하고는 확 달라진 거예요. 확 달라진 거죠. 확 달라진 건데 근데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우리랑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처음 듣는다.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말이죠. 이 어제 저녁 8시예요. 어제 저녁 8시 반에 그 경호처의 그 강경파 네. 이광우 본부장이요. 경호처 관저 근무하던 경호처 요원들을 전원 집합을 시켰답니다. 8시 30분에. 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등장했냐면 윤갑근 변호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거 지금 경호처 그 요원들이 지난주 토요일에 뭐 Q&A 방식으로 올라왔는데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우리가 만약에 맡게 되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수도 있다. 뭐 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것과 정다른 법률 강의를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했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관저, 대통령 관저는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누구라도 경찰이든 공수처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철책 때문에도 못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포를 하면 된다. 체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요. 이 논리는 뭐냐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경호처 요원이. 그리고 경호처법에 따라서 무단 침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호처 책임자 지금 저 누구예요? 김성훈. 네, 김성훈이 이제 직무대행이니까 거기가 그 체포영장 집행 그거 들어오십시오.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네, 그렇죠.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체포해도 된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요. 지금 저 경찰과 공수처에서는요. 경호처에게 심리전을 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저 집행하러 들어가는데 경호처에서 우리를 막으라 하면 그 지시에 따르지 않게 되면은 뭐 명령 불복종으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뭐 처벌할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심리전을 폈잖아요. 네.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국수본 관계자들에게 당신들 이거 불법인데 들어오면 우리가 체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 경호처 특수 공무 집행을 하는데 그걸 방해한 걸로 이게 처벌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어제 저녁에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뭐예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거는 어젯밤 윤곽근 변호사의 경호처 요원들에 대한 법률 강의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고 오늘 오전에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와 경호처가 첫 번째 처음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했고 경호처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 네. 맞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좀 헷갈리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정진석 실장이 저렇게 아침에 돌연 입장을 낸 것 이거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며칠 전에 이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네. 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도 자 저렇게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지금 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게 아마 경호원들이 엄청나게 다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호원이 다치면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아마 그동안 정진석 실장이 여러 차례 이 뭔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거의 뭐 하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박종준 처장이 카드를 던지면서 사퇴를 했듯이 네. 지금 이 정진석 실장도 자 이게 우리의 마지막 해법입니다. 이거 안 따르면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최후 통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윤곽근 변호사도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정진석 실장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권영세, 권성동 이 투 쌍권총, 자 이쪽하고 이거는 이제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박종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통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성낙일이라고 했듯이 혼자 고립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경호처 일부, 경호처 일부. 그다음에 이제 이 윤곽근 변호사는 변호인 몇 명,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 뭐 이런 맹인들 그렇죠. 여기만 지금 이제
남았다. 이제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립 상태로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 어벤져스에서 여러 차례 그런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제 친윤이 자연스럽게 분화될 것이다. 대통령을 어떻게든 지키지 않은 이 맹윤, 네. 이 맹윤과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 두기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리를 더 두기를 해야 된다 하는 이 멀륜으로 이게 좀 구분이 될 것이다 하는 건데 이 경호처도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내분이 심각하대요. 예, 박종준으로 대표되는 이 온건파하고 김성훈으로 대표되는 강경파가 사실상 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도요.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른바 이제 계엄 특검법을 놓고도요. 오늘 이걸 하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게 되면 거기 내에서 친윤 내에서 특검 자체는 모든 특검은 악이다. 네. 모든 특검은 악이다. 이게 윤 대통령의 기존 논리 아닙니까? 그 윤상현의 입장이고. 예. 심지어 뭐 장동혁 의원도 그런 논리를 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 특검을 우리가 아무 대안 없이 하게 되면 민주당 표 특검이 오히려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뭔가 우리도 이거를 우리의 안을 들이밀어 갖고 거기서 덜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다. 이쪽하고 지금 나눠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 그 체포 문제에 있어서도 갈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점점 대통령이 이제 거의 뭐 고립돼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나를 지켜달라. 특히 아마 며칠 전에 경호처 간부들 몇 명을 모아놓고 매뉴얼대로 해라. 근데 그 매뉴얼이 뭐냐 하면 총 아니면 칼로 대응을 해라. 네. 이 이야기에 경호원들이 굉장히 아마 반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보니까 이제 기관총을 든 55 경비단 수방사 소속이죠. 지금 현재 국방부도 이 55 경비단은 일체의 체포영장 관련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경호처에 있는 지금 이 요원들도 상당히 지금 동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금 경찰은요 내일을 D-Day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D-Day로 잡았는데 이게 그 체포 작전을 하면 좀 비밀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언제 어떻게 뭐 체포하러 들어갈 거다. 그렇게 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하면은 그만큼 지금 경호처가 김성훈이라고 하는 강경파가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더 경비태세를 더 높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경찰에서 경호처한테 공문을 보내갖고 우리 좀 삼자회동을 해보자. 네. 뭐 그래갖고 경호처를 설득을 하려고 그랬다고 해요. 평화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도 좀 협조를 해달라. 근데 경호처가 거기서 가타부타 예스 노 뭐 이런 거 얘기 않고 그냥 헤어졌어요. 빈손 맹탕 회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할 것이다. 그랬더니 또 경호처는 아까 윤곽근 변호사 얘기처럼 우리는 원칙대로 할 것이다.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체포하러 들어오는 사람도 우리가 체포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버렸는데 지금 보니까요. 오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요. 이 경호처 경호관 어느 경호관의 아내가 네. 손편지를요. 꾹꾹 눌러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네. 윤 대통령 두 사람에게 그냥 편지지는 그냥 처음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고요. 마지막 가면 또 윤 대통령님께 뭐 호소드립니다. 뭐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게 보니까요. 자기 남편 거기 이제 2년 8개월을 한남동 가갖고 고생하면서 여태까지 했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도 좀 어마어마했는데 요즘 자기는 아내로서 자기 남편이 지금 뭐 무력 충돌이다 유혈 사태 가능성 얘기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출근하러 가면 붙잡고 싶은데 안 가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 해도 남편은 가야 된다고 가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일 절대 그런 일 안 나오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달라. 뭔가 조치를 취해 달라.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윤 대통령께도 간곡히 호소드린다.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숨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또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게 지금 시중에도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경호원들이 이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경호원들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네. 완전 이제 목욕을 깨끗이 하고 항상 이제 내의도 깨끗한 걸 입고 모든 어떤 이 옷도 깨끗하게 입는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이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총을 쏘고 죽이는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경호원들은 자기가 총을 맞는 훈련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내가 오늘 출근할 때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얼마 트럼프 저는 그 사태 같이 그날 또 보면 아시겠지만 딱 트럼프가 총을 맞으니까 경호원들이 트럼프를 딱 둘러쌉니다. 네. 그건 대신 맞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죠?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총소리가 그럼요. 울리면 숨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본능이. 본능이.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둘러싼다는 훈련이 그냥 매일 되는데 원래 1년에 한 번씩 경호원들이 그 시범을 해요. 이 경호 시범을. 그걸 제가 옛날에 취재를 해보면 그 가족들이 함께 보거든요. 그 가족들이요. 그걸 보고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 자식이 그렇게 어떤 훈련을 하는데 정말 이 총을 대신 맞는 훈련을 하는 걸 보면서 눈물을 어마어마하게 흘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의 이 부인들 같은 경우에 남편의 아침 출근길은 참 그러니까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그렇죠. 가능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경호원들도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항상 그걸 가슴에 품고 사는 직업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업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어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들이 불법 어떤 혐의에 적용이 되고 지금 이게 다른 뭐 어떤 지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막는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만약 이들이 그 멍해를 어떻게 쓰고 갈까요? 그 가족들은? 그러니까요. 정말 매일매일 본인이 나가 오늘 죽는 날이다 생각하고 출근하는데 근데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이 불법적인 이 체포영장을 막아서 내가 만약에 직위 해제가 되고 내가 연금을 못 받게 되고 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이들에게 타당한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러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저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지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버티고 내가 버티면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 버티면 된다고요? 미국이 트럼프가 지원해 준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저 몇몇 유튜버들이 막 선전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지금 국민들 선동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버틴다고 지금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기관들이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지금 보십시오. 오늘 내란 저 국조특위 할 때 지금 구속돼 있던 사람들 다 나왔어요. 사령관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이 짠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경찰은요, 그 광수대 있잖아요. 광역수사단. 네. 여기 뭐 1,000명을 다 결집을 시켜갖고요. 이번에 한 1,000명 정도를 투입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호처보다도 이제 한 2대1 정도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체포영장 지금 오늘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급이 됐어요. 네. 예,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이게 또 어느 법원에서 됐냐? 서부지법에서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서부지법에서 됐는데요. 이 영장을 발부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윤 대통령 1차 영장 발부해 준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도 발부를 했는데요. 네. 재밌는 거는요. 그때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그렇게 썼잖아요. 이번에는요. 그게 빠졌답니다. 네. 그게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요. 오히려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 막을 수 있는 더 조금 더 뭐라 할까요? 명분이 좀 더 생기는 거죠, 네네. 지금. 네. 자, 참 어쨌건 내일이 아마 이제 지금 저희 기자들 취재하기로는 내일 아마 새벽이 D-Day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날짜와 시간이 공개가 되는 바람에 뭐 늦출 거란 이야기했지만 아마 글쎄요 더 늦추면 더 어려워질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어떤 시기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물론 뭐 이게 정책인 어떤 유불리 이거는 아마 뭐 다르게 따져볼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당장 또 우리 경찰이나 또 경호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또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정말 큰 걱정입니다. 아까 우리 편지 보셨지만 그래도 제복을 입은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어떤 식이든지 불리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이거를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누가 앞으로 경찰을 하겠다고 그러고 누가 앞으로 국방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 보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보수는 이 제복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존중해 줘야지만이 되지 않겠나.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물론 여러 가지 감정과 본인의 어떤 이상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편 최근에 보면 야 지지율 올라가니까 내가 좀 더 버티면 더 이길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그런 정치적 계산을 뛰어넘어서 글쎄요 저는 뭐 이게 국민들의 어떤 또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본인 때문에 군과 경찰과 경호원들 경호처. 다들 이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진짜 한번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